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네, 간밤에 4분기 테슬라 인도량 발표가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숫자가 나왔는데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인도량이 더 나올 수도 있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점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테슬라와 미국 증시에 있어서 중요한 점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미국 3대 지수 현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3대 지수 작년에 상승률이 어마무시하게 컸어요. S&P 500 지수는 24%, 다우는 13.7%. 그리고 2022년에 급락했던 나스닥 지수는 2023년에 43%라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작년에 워낙 이렇게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에 올해 새해 첫 거래일이 좀 부진하게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충분히 고점 지구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12월 달, 그러니까 전월 달이었죠. 연말은 애널리스트 그리고 기관들의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죠. 자기가 보유한 펀드의 수익률을 좀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매수세가 좀 더 붙고 산타랠리가 나올 수도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새해 첫날이 그렇게 좋지 못하게 시작한 나스닥과 S&P 500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일단 오늘 애플 주가가 한 3.5%대 급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애플은 미국 증시의 대장주로서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새해 첫날부터 바클레이스에서 애플의 투자 의견을 하향을 했어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아이폰 15가 활기가 없이 판매 중에 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아이폰 16 역시 약한 판매량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비중 축소 및 목표 주가를 160불을 제시했어요. 자, 그러자 애플이 크게 하락을 했고 애플 하락은 기술주 전반적으로 약세를 만들었습니다. 자, 보시면 애플은 3.68% 하락했고 엔비디아도 2.75% 하락, 메타 2%대 하락, 아마존도 1% 넘는 하락을 보여주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1.35% 하락을 하였습니다. 자, 이는 15,000선 돌파를 앞두고 있던 나스닥에 있어서 어느 정도 경정을 올렸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15,000선을 좀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야지 새로운 트렌드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15,000선을 앞두고 한 3거래일 연속 음봉이 나오면서 안 좋은 모습입니다. 이제 추가적인 하락도 정말로 예상을 하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실 필요가 있겠어요. 주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차 지지라인은 14,050선, 2차는 13,350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하락을 하면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한 것이니까 나스닥 ETF라든지 매그니퍼센트 7으로 대비가 되는 AI 관련 주식들을 이런 가격에 좀 모아가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오늘 나스닥 1.6%대 하락에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작용을 했어요. 오늘은 좀 크게 올랐습니다. 3.94%까지 오르면서 오늘 기술주 하락에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주 굵직한 매크로 이슈로는 연준의 12월 FOMC 정례 회의 의사록 공개가 있고, 아마 우리 시간 목요일 새벽 4시 정도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12월 고용보고서는 이번 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미국 고용보고서가 이번 주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금요일 프리마켓 우리 시간 금요일 오후 10시 반 정도에 발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숫자가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현재 올해 금리 인하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 나올 이런 고용 상황이라든지 미국의 물가 상황이 계속해서 금리 인하 시점을 좌지우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시장이 예상하는 금리 인하 시점은 3월 20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70%대 확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달 말일, 그러니까 31일에는 FOMC 회의가 있는데 89.1%로서 금리 동결 확률이 거의 확실시해 보이는 상황이죠. 아무튼 제 뇌피셜 상으로는 금리 인하에 돌입하는 시점이 미국 증시의 단기 조정 구간으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미국 경제가 연착륙이 예상이 되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 돌입을 하게 되면 유동성이 상승을 하면서 올해 증시는 전반적으로 괜찮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애플이 금일 3.5% 하락을 했지만 테슬라는 거의 빠지지 않았습니다. 248.42불로 마감을 했는데 0.02%밖에 빠지지 않았어요. 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렇게 역사적 저항선 하늘색 선 보이시죠? 오랫동안 제가 말씀드려왔던 부분입니다. 2년 동안 저항선 역할을 해왔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강하게 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3거래일 연속 하락이 나오면서 아직까지는 이 선을 돌파하지는 못한 상황이에요. 다만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최근 한 2개월 넘게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앞으로 매크로 지표만 좀 잘 나온다라고 하면요, 계속해서 잘 버티는 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한다면 230불대 초반이 지지라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30불대 초반이 되면은 좀 더 테슬라 주식을 담아가는 그런 모아가는 그런 투자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애플이 3.5% 빠지고 다른 빅테크들도 뭐 1.5%, 2% 이상 빠졌는데 테슬라는 빠지지 않았어요. 역시나 그 이유는 오늘 발표되었던 인도량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제가 한 48만 대를 넘기면 오케이라고 했죠.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47만 6천 대에서 50만 대 사이를 예상을 했는데요. 자, 발표된 숫자가 48만 4천 대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8만 대를 넘겼으니까 오케이, 괜찮은 숫자가 발표가 된 거죠. 자, 이러면서 테슬라는 2023년 연간으로 판매량 181만 대를 달성을 했습니다. 2022년 대비 38% 성장한 성과를 보여주었고요. 생산량은 185만 대로서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2022년 대비 35%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작년 한 해 고물가가 이어졌고요. 고금리도 이어졌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환경 속에서 전기차와 같은 신문물을 팔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 내연기관보다 차량 가격이 훨씬 비쌉니다. 경제 환경, 매크로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러한 성장 38%대 성장을 이뤄놓았다는 게 충분히 괄목할 만하며 축하할 만한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Congratulations 테슬라 팀 on a great year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23년이 훌륭한 한 해였다라고 칭찬을 테슬라 팀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4분기 인도량 더욱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어코 180만 대 2023년 판매량 약속 지켰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원래 테슬라의 CAGR 연평균 성장률이죠. 매년 50%의 성장률을 컴파운드로, 그러니까 복리로 만들어내겠다라고 약속을 해왔는데요. 자, 2023년 인도량 성장률이 38%였죠. 2022년 대비 50%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연초부터 얘기를 했었죠. 올해 매크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180만 대 정도를 목표로 하겠다라고 밝혀왔던 테슬라입니다. 자, 어쨌든 그러한 약속, 일론 머스크가 약속을 지키는 그런 강력한 모습 보여주었어요. 테슬라 자체적으로도 훌륭한 2023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약속을 지켰다라는데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테슬라 분기별 인도량을 테슬라 차님께서 그래프로 이렇게 잘 표현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자, 분기별로 이렇게 계속해서 쭉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군데군데 좀 이가 빠지는 모양이 있긴 있어요. 자, 이러한 시기는 테슬라의 설비 업그레이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비 업데이트는 주로 2분기와 3분기에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러한 순간이 아니면 지속해서 판매량이 상승 중에 있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4분기 판매량 이번 48만 한 5천 대 수준은요. 전년 동기라고 할 수 있는 작년 4분기 40만 5천 대 대비 약 한 20% 정도 성장한 모습입니다. 전분기 대비로도 11.4% 정도 성장을 보여주었어요. 자, 3분기에 43만 5천 대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수요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고, 테슬라의 성장, 특히 미디어에서는 전기차가 더 이상 판매가 잘 되지 않는 것이지 않겠느냐라는 뉴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 48만 5천 대 수준을 보여주면서 전기차 수요에 대한 이슈, 특히 테슬라 수요에 대한 이슈를 많이 잠재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날 수 있는 충분한 좋은 수치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테슬라는 구조적 성장주로서 계속해서 성장을 달성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연도별로 살펴보면 당연히 이렇게 이가 빠지는 모양이 나오지 않죠. 자,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성장을 달성해내고 있는 테슬라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올해 거의 181만 대를 인도를 하면서 이제 글로벌 550만 대가 보급되어진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어요. 테슬라의 운영 대수의 증가, 공급 대수의 증가는 테슬라 AI 자율주행 발전의 상승 속도 증가로 이어집니다. 테슬라는 이 550만 대로부터 계속해서 데이터를 공급을 받고 있죠. 자, 내년에는 뭐 200만 대가, 내년이 아니라 올해가 되겠죠. 2024년은 220만 대 이상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220만 대가 더 추가가 되겠죠. 그러면 770만 대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테슬라의 AI 자율주행 속도의 발전 속도는 더욱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매 분기 같은 색깔로 비교를 해봐도 계속해서 큰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특히 이번 4분기 판매량에 있어서 고무적인 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기존에 예상했던 숫자인데
4분기 판매량 인도량을 47만 9천 대로 예상을 했었죠. 자, 이것보다 높은 48만 5천 대 수준이 이번에 전체 인도량이 나왔습니다. 일단 트로이 테슬라이크의 에러율은 오차율은 1.1%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뭐 전반적인 숫자는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그래도 잘 제시를 한 것 같은데 뭐 1%대 오차니까요. 근데 여기 보시면 27.3%라는 오차가 있습니다. 이건 좀 신뢰에 있어서는 좀 이슈가 될 만한 오차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오차율이 가장 컸던 부분이 바로 모델 SX 사이버 트럭이 되겠습니다. 자, 트로이 테슬라이크의 예상치는 16,688대였어요. 하지만 테슬라의 발표량은 거의 23,000대가량 됩니다. 6,280대나 차이가 났어요. 27.3%의 오차율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쨌든 오차율이 오히려 커서 이거는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이번에 단가가 높은 그리고 마진율이 높은 SX 사이버 트럭의 판매량이 제법 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고무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진율을 높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전분기 전전분기들과 비교를 해봐도 좋은 숫자예요. 올해 1분기에는 모델 SX만 판매가 되었죠. 1695대가 판매가 되었고 2분기도 19225대, 3분기가 5985대였는데요. 자, 이번에 23000대가량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이버 트럭도 포함이 일부 되어 있겠죠. 자, 그러니까 4분기 마진율이 어느 정도 기대가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은 2023년 이번 4분기에 최대 인도량을 달성을 했어요. 기존의 최대 인도량은 2분기였고 46만 6천 대였는데 이번에 48만 4,500대가 나오면서 역대 최대 분기 판매량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규모의 경제가 일어날 수 있죠. 생산량과 인도량이 많을수록 테슬라의 매출 원가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테슬라 전반적인 마진율이 향상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최근에 사이버 트럭 설비를 증설을 하고요. 도적 컴퓨터도 계속해서 증설을 하면서 R&D 비용이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 비용이 많이 상승을 할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제 사이버 트럭의 생산이 시작이 되었고 이번 분기 최대 인도량 달성을 했고 사이버 트럭 판매도 시작되었고 모델 SX 사이버 트럭 판매량이 전분기 전전분기 대비 훨씬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4분기 마진율이 어느 정도 기대가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점을 게리 블랙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other models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3,000대로서 자, surprise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 one surprise was other models at 23,000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include 포함이 되어 있다. unknown number 알려지지 않은 숫자인데 바로 사이버 트럭이라는 거죠. 4분기 실적의 사이버 트럭 판매량도 나올 수 있겠는데 그때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 게리 블랙이 좋은 힌트를 주고 있어요. 자, 오늘 제목도 인도량 더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테슬라는 이번 48만 4,500대가 아니라 49만 대도 넘길 수 있었어요. 제가 49만 대를 넘기면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점은 좀 아쉽습니다. 넘길 수 있었는데 넘기지 못했다라는 건데 넘길 수 있었던 이유는 원래 5,000대에서 6,000대 정도 더 인도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호주로 향하던 배가 다시 돌아왔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기가 상하이 그러니까 상하이 항으로 돌아왔겠죠. 그러니까 5,000대에서 6,000대 정도 더 납품을 할 수 있었는데 호주로 더 납품을 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쉽죠. 5,000대 6,000대 더 납품했으면 49만 대인데 더 납품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스팅크 버그 인페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인페스테이션 감염이죠. 스팅크는 냄새가 좀 지저분한 냄새가 난다라는 건데 호주로 향하던 이 배가 아무래도 좀 냄새나는 벌레들이 끼었나 봐요. 아무래도 차량에서도 또 냄새가 나면 당연히 고객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귀향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거는 4분기 실적이 되겠죠. 테슬라 4분기 실적 발표는 미국 시간 1월 24일인데 한국 시간으로는 1월 25일이 되겠습니다. 테슬라 IR 사이트에서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일단 실적 공개는 한국 시간 1월 25일 아침 6시 전후가 될 것 같아요. 한 새벽 5시에서 아침 6시 사이에 4분기 실적 레포트가 발표가 될 것 같고요. 자, 그 이후에 1시간 반 정도 이후에 어닝콜이 실시될 것 같습니다.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어닝콜이 실시가 되면서 일론 머스크의 육성을 들어볼 수 있겠죠. 자, 역시나 중요한 점은 오토그로스 마진율이 되겠습니다. 레포트 상에서 중요한 거는요. 마진율이 이번에 얼마나 나올까라는 건데 일단 모델 SX 잘 팔렸다라고 했죠. 역대 최대의 분기 인도량이 나왔으니까 좀 기대가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 리튬이온 배터리 가격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이번 달에
그러니까 이번 4분기에 그로스 마진율이 전분기 대비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이제 테슬라 마진율이 바닥을 찍었구나라는 신호가 나오게 되면요, 투자자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이 마진율 때문에 주가가 빌빌거리는 점도 있었죠. 자, 그리고 역시나 올해 첫 어닝콜이기 때문에 역시 올해 연간 가이던스를 제시를 할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올가의 예상은 220만 대 수준이에요. 자, 일론 머스크가 올해 매크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지 궁금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표현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중동 지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속이 되고 있고, 언제든지 유가라든지 물가를 자극할 만한 요인도 있고요. 올해부터 금리 인하에 돌입할 미 연준이지만 그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 때문일지 아니면 경기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금리 인하일지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아직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할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220만 대 이상만 제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4분기 수치로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4분기 역대 최대 연간 분기 판매량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도 잘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보면은 4분기 기관들의 전망이 그렇게 높질 않아요.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일단 테슬라가 지난 2분기에 46만 6천 대를 납품하면서 이번 4분기 전까지는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였던 게 2분기였는데, 2분기 46만 6천 대를 인도를 하면서 테슬라의 주당 EPS가 0.91불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4분기가 2분기보다도 거의 2만 대 넘게 더 많이 판매했는데, 주당 EPS, 그러니까 EPS가 0.73불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에 0.91불을 기록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를 비트할 가능성이 높죠. 2분기보다 판매량도 더 많았는데 모델 SX도 더 많이 판매됐으니까 이 예측치보다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매출 역시 25.6빌리언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넘길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역시나 중요한 점은 이 그로스 마진율과 가이던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부 기사를 보니까 테슬라가 올해 181만 대 정도를 판매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BYD에는 밀렸다라는 기사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테슬라가 4분기 좋은 인도량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지 못했다라는 기사도 있었는데요. BYD가 턱 밑까지 쫓아온 건 맞습니다. 자, BYD는 배터리 EV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자, BYD 판매량이 300만 대를 기록한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홀마르스 카달로그님에 따르면은 BYD가 배터리 EV는 160만 대, 하이브리드는 140만 대를 판매를 하면서 300만 대를 달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BYD가 상당히 큰 회사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는 레거시 카메이커에서 무시할 수 없는 숫자가 됐어요. 포드 GM과 견줄 만한 그런 판매량을 이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배터리 EV 판매량만 보면, 순수 EV만 보면은 달라요. BYD는 160만 대 했지만 테슬라는 이번에 181만 대 납품했죠. 아직까지는 테슬라가 배터리 EV에서는 1등입니다. 그리고 모델 Y가 올해 120만 대가 넘게 판매가 되면서 글로벌 1등으로 등극할 예정에 있어요. 2023년 1등으로 배터리 EV 순수 전기차인 모델 Y가 1등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물론 올해는 지켜봐야 됩니다. 테슬라가 220만 대 정도 인도하면 BYD가 얼마만큼 쫓아올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특히 올해는 미국 시장이 기대가 많이 돼요. 올해부터 배터리 EV를 미국에서 사게 되면 7,500불에 달하는 EV 크레딧 세액 공제를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바로 차량 영수증 상에서 마이너스 7,500불이 기록이 되면서 더 싸진 가격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트럭 판매도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다만 이 7,500불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은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기존에 미국 내 25개 차량에서 13개 차량으로만 감소를 했습니다. 중국산 배터리 부품을 쓰게 되면요,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모델 3 중에 스탠다드 레인지도 RWD와 롱 레인지가 중국산 배터리 부품을 쓰면서 제외가 됐어요. 이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슈인데, 모델 3 이 모델들을 내리든지 가격을 내리든지 모델 Y와 모델 3 퍼포먼스 가격을 올리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모델 Y와 모델 3 퍼포먼스가요 7,500불에 달하는 EV 크레딧을 받게 되면 모델 3 롱레인지보다도 가격이 지금 낮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는 계속해서 소식이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